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전에는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에 보니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경험은 그 자체로도 값진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해본 포르투갈 해안길, 다시 간다면 이렇게 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써보는 순례길에 앞서 제가 순례길을 가기 전 계획했던 일정은 총 11일간이었고 앞서 찾아본 정보로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일정으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와서 보니 좀 넉넉하게 14일 일정이면 좋겠다 싶었고 만약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두 구간을 점프하시던지 하루 거리를 좀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무게는 대개 자기 몸무게 대비 10에서 15% 정도를 가져가면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컴퓨터를 들고 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초과를 해서 중간에 소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몸무게의 10에서 15% 정도가 아니라 4에서 5kg 정도로 조금만 가져가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홀로 여행자였고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홀로 여행자라서 느끼는 장점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가끔 친구, 가족 팀으로 온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애플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까미노 닌자 앱과 구글 맵으로 루트를 찾아가며 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포르투에서 출발했는데요. 자정에 도착을 해서 포르투에서 이틀 숙박을 하고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버스 타는 곳은 전날 알아놓는 게 좋겠죠? 버스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에서 마토지뉴스까지 버스나 기차 등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일 세노라다호라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 바람에 일종의 내륙길로 순례길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 간다면 마토지뉴스로 가서 출발할 것 같아요. 마토지뉴스에서는 공짜 배지도 주더라고요. 첫날이니까 좀 서둘러서 빌라도 콘데까지 가실 권합니다. 22.8km 정도의 거리인데 대략 7시에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알베르게에서 숙박을 하고 푹 쉬신 후에 그 다음날은 파우라는 곳으로 14.7km 정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쯤 조금 늦지막히요. 첫날은 꽤 많이 힘들거든요. 이튿날은 조금 천천히 간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은 파우에서 안타스까지 대략 16km 정도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에서 4일째 되는 날까지는 몸이 순례길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발도 많이 아프고 어깨가 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적응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비안나 도 카스텔로로 가셔서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알베르게 데 산타 루치아로 가셔서 숙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이라 끝없는 계단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제가 묵었던 숙소 중 세 손가락에 꼽힐 만큼 시설이 좋고 순례길 중 거의 유일무이한 산 위에 있는 알베르게였습니다. 해안길에서요. 비안나의 전경을 보는 재미와 바로 옆에 있는 성당에서의 종소리도 꽤 멋진 관광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몸이 조금 적응했다면 몰레도까지 26km 정도의 거리를 버스로 이동한 후 아구아르다까지 걷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몰레도는 포르투갈, 아구아르다는 스페인이라 중간에 보트 트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너무 늦지 않게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발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트 트립은 한 사람당 6유로입니다. 6일째 날은 아구아르다에서 오이아로 가보세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마음에 드는 알베르게를 만날 수 있는 곳. 라칼라라는 현지 집을 알베르게로 개조한 아주 작은 알베르게인데요. 제가 머문 숙소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모든 게 완벽에 가까웠던 곳.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릴 수도 있지만 저처럼 조용하고 깨끗하고 바닷가 바로 옆이라는 메리트를 즐기는 분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7일째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바이오나로. 요트가 굉장히 많은 관광지이고 해변이 있어 바닷가 수영도 가능합니다.
오이아나 바이오나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쉬어가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일정이 빡빡해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만큼 두 곳은 꼭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입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8일째는 바이오나에서 비고로 버스를 타고 이동 후 세산테스로. 비고가 규모가 있는 도시이긴 한데 어트랙션이 있는 곳은 아니라서 현지인의 말로는 할 만한 데가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먹거리로는 꽤 맛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고에서 세산테스로 걸어서 가거나 기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차는 레돈델라 피코타로 가서 내릴 수도 있고 걸어서 세산테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9일째는 세산테스에서 폰테베드라까지. 폰테베드라부터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10일째는 아멘테이라라는 곳까지 18.6km를 걷는데요. 이는 포르투갈 해안길 3개 중 베리안테 이스피리추얼 루트로 변경해서 또 다른 바닷길을 찾아갑니다. 11일째는 빌라노바 데 아로우사로 28.3km를 걷습니다. 일정 중 가장 먼 거리를 걷는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 조금 더 걸음을 투자하는 구간이죠. 바닷가에 인접한 곳이라 거의 마지막으로 스페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일정입니다. 12일째는 아에스크라비투드라는 곳인데 여긴 제가 완주 전날 정말 가보고 싶었던 알베르게가 있었던 곳입니다. 22유로로 조금 비싼 가격이겠지만 저녁까지 제공되는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마 저녁 식사값은 따로 청구가 될 테지만 말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은 사전 예약하셔서 2주 전쯤이나 그보다 훨씬 빨리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기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날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19.1km를 걷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 이후의 시간은 산티아고 대성당과 올드시티를 마음껏 구경하시는 걸로. 저는 못 해본 경험이지만 정말 꼭 다시 가서 한 번 더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은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루 예산으로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유로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숙소 비용은 10에서 20유로, 보통 15유로에서 17유로 사이의 알베르게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공립 알베르게는 보통 10유로 정도 기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에스프레소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라떼랑 에그타르트 정도로 식사를 했었고요. 에스프레소는 1유로 정도, 1유로에서 2유로 사이 정도 하고요. 에그타르트도 2.5유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는 10에서 15유로 정도짜리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메뉴 델 디아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칼라마리, 오징어 튀김이나 빵과 제공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던 것 같고요. 저녁 식사는 조금 푸짐하게 10에서 20유로 사이를 먹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간단한 빵을 준비해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는 준비물을 꽤 잘 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너무 무거운 게 많아서 소포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소포 비용이 하루 숙박비 한 20유로 조금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비한날에서 산티아고까지 소포를 우체국테프로 보냈었고요. 지금이라면 처음부터 컴퓨터도 그렇고 조금 물건을 빼놓고 갈 것 같은데요. 다시 싸보는 준비물.
필수용품으로는 배낭 그리고 레인커버 25리터에서 35리터 사이를 고민하다가 35리터짜리를 가져왔었는데 되게 만족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피곤하다 보면 짐을 그냥 대강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배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짐이 굉장히 조금이다 그러면 적은 걸 사면 그만큼 배낭 무게도 줄어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킹화는 저는 조금 튼튼해 보이는 트레킹화를 신고 갔는데 사실 해안길은 산을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프랑스 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가벼운 그 러닝화나 그런 걸 신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너무 무거운 신발을 신어서 그거 발 아플 때 가방에 매니까 거의 10kg가 훌쩍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해안길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가벼운 신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침낭은 꼭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 한국에서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데카트론에 가서 침낭 하나를 사서 갔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가볍기도 하고 부피도 크지 않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통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차가운 물 마시는 걸 좋아해서 물통을 가져갔고 저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사 먹고 했는데 중간에는 그냥 그 수돗물 받아 먹었거든요.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은, 그 수돗물 자체가 식용으로 가능한 거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해외에 갔을 때 물갈이를 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물을 사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수돗물 먹기 위해서 물통 작은 걸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컵 하나 챙겼었는데 이걸 정말 잘 썼어요. 제가 깜빡하고 안경집을 가져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2층 침대를 가거나 하면 안경을 이제 침대 옆에 놔두고 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스테인리스 컵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에 넣고 이렇게 손 못 대게 해가지고 잤었거든요. 되게 괜찮은, 이거는 만약에 또 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챙겨갈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우이 있어야 되고 슬리퍼, 이제 쉴 때나 아니면 알베르게에서 이제 지낼 때 발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중요물품으로는 여권 당연하죠. 지갑 당연하죠. 키는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그 카드 키가 아니라 그냥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하고 이제 심카드 교체용 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아무데도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의류는 정말 9월 말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아노락이랑 경량 패딩, 긴 바지, 반바지 2개, 반팔티 2개, 바람막이, 책모자, 와이어리스 브라 2개, 팬티 3개, 스포츠 브라 2개, 양말 2켤레. 사실 가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속빨래를 간단하게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옷가지를 많이 챙겨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에 간다거나 좀 추울 때 가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말은 여름이긴 하지만 너무 정말 더운 여름은 아니고 그냥 조금 견딜만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세면도구와 의약품은 샴푸, 트리트먼트, 비누, 칫솔, 치약, 로션, 스킨, 선크림, 립밤,
수건 진짜 조그만 거 2개, 손톱깎이 길게 바늘, 비타민, 지사제, 해열제, 감기약. 사실 약은 거의 안 먹고 감기약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스밴드, 알코올 수압, 연고. 이거는 이제 발 물집 잡히거나 뭐 이렇게 까지거나 할 때 써야 되는. 그리고 기타로 보조 배터리를 챙겼고요. 휴대폰으로 가져가서 저는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는 거의 기본적으로 챙겨가시는 게 좀 마음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구글맵이나 까미노 닌자 앱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꺼지거나 하면 되게 사람이 괜히 좀 뭐라 그러죠? 마음이 급박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휴대전화랑 애플워치 충전기, 마스크를 10개를 챙겨왔었는데 사실 2개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 필요하면 거기 이제 약국에 가서 사도 되니까요. 그리고 세탁 세제를 조금 챙겨가려고 그랬는데 챙겨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이제 알베르게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알베르게 거의 보통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0.5유로, 1유로 뭐 이렇게 해서 세제를 판매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에코백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가벼운 이제 천으로 된 에코백을 가져가시면 그 알베르게에 짐 놔두고 뭐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조금 마을 구경을 하고 싶을 때 가져다니기 좋은 것 같고, 카라비너 소형 2개. 이거는 이제 가방에 달아서 들고 다니면서 모자나 아니면 마르지 않은 옷걸이 겸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생리대나 팬티 라이너도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지퍼백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퍼백 같은 경우는 그 레인 커버가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권이나 이제 순례자 여권 안에 넣어가지고 젖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기 전에 멀티스카프랑 장갑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해서 챙기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막 타는 거를 막 신경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더워가지고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만, 본인의 그 성향에 따라 멀티스카프나 장갑 정도는 챙기거나 챙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